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작한 지 오랜만에 뵙네요. 예, 벌써 몇 달 됐습니다. 예, 저번에 만나 뵀을 때 더워가지고 예. 에어컨 막 틀어놓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추워졌어요, 벌써. 아, 계절 금방 갑니다. 예,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거 겉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투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겨울 가겠죠, 금방 또. 예, 근데 요새 그 계절 지나가는 재미, 예. 그 구경하는 재미 보통이 아니에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가는 걸 보는 재미가 또. 그렇죠. 계절이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요. 예. 그 흘러갈 때 그 많은 변화, 자연의 변화, 거기다 또 이 심경의 변화. 아, 단풍.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단풍 보면 예. 파란 잎이잖아요. 거기서 빨강, 노랑, 파랑이 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방긋방긋하잖아요. 이 작가님 말씀대로 정말 방긋방긋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도보 여행가 있잖아요. 예. 황한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감동이 왔었어요. 자유로우려면 외로워야 한다. 자유로우려면 예, 외로워야 한다. 아,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예. 그게 제 여행 다닐 때도 이게 제 모토예요. 아, 자유롭게. 예. 외롭게. 자유롭고 외로우면 그래도 뭐 책 쓰시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외롭지 않으면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쁜 철학자는 없지만 외로운 철학자는 있고 쓸쓸한 철학자는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진짜 쓸쓸함은 인생의 반려자,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또 쓸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적당히. 적당히. 예, 섞어서, 예. 예, 세상은 남자 여자 뭐 사람들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철학하고 사색하는 데는 역시 쓸쓸함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쓸쓸함을 대동하지 않으면 인생의 깊은 맛 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진짜로 쓸쓸함 필요해요. 예, 그렇군요. 예. 요번에 예.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보니까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그래가지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연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거야. 선물, 예, 선물 받는 거야. 예, 예. 그 비슷한 말이에요. 예, 이게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 저는 이제 그 언어를 그냥 쉽게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란, 뒤집는 그 혼란 속에서의 그 생경한 거 있잖아요. 쫙 끌어내는 거. 예, 그런 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예. 재밌게 벌써 나온 지 뭐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었다고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제가 생각보다 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지금은 20위권으로 시하고 수필 분야에 20위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저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예, 오늘 책이 제목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 걸까요? 아, 우선은 이제 동화 같은 철학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해가 되기 쉽지 않지만 철학을 동화로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여기 등장하는 인물부터가 이름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 자신한테 늘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이 긍정과 웃음이었습니다. 긍정과 웃음을 제 자신한테 받아들이고자 그리고 세상에 전파하고자 한 것이 바로 긍정과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긍정이와 웃음입니다. 예. 이 책이 설명해 보면은 예. 책의 구조가 이제 366개의 이야기가 써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읽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1년이 365일이죠. 예. 근데 이제 4년에 한 번 하루가 더 더해집니다. 29일이 되는 해가 있죠. 2월 달에 29일이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365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4년에 한 번씩 오는 게 1일이라 365 플러스 1. 그래서 366개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긍정이와 웃음의 마음 공부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몇 개씩 해서 단락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옆에 위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예. 뭐 한 주에 그만큼씩 읽어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365개를 만든 이유는 날마다 하나씩 예. 경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택해서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인생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7개를 하나씩 묶어서 53주입니다. 아, 53주로. 예, 그리고 53주에 366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이 예.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예. 여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예. 뭐 제목이 여행이니까 분명히 여행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여행인데 이 배경은 장소가 배경이 아니라 철학이 배경입니다. 아, 그럼 여행인데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이 두 친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지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 공부라 결국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사유와 각성을 통해서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각성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그 배경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다. 예.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예. 일단은 좋은 게 중간에 사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공모한 겁니다. 아, 공모한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사파들도 들어가 있고 이게 글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예, 간결하죠. 짧고 간결하죠. 예,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게 길게 이어져 있으면 읽다 보면 지치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뭐 책을 읽으면 좀 성취감도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건 책이 굉장히 잘 넘어간다 그럴까요? 책장이? 예,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우선 그림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경구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짧으니까 읽으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작가님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다 이제 신경을 쓰신 부분이겠죠? 우선 이제 깨달음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 평문에 반응을 안 해요. 평문에. 그리고 평서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집는 반전이거나 그 흔들어 깨우는 반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생경한 언어로 이 살아남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고 이 제목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 단어였나 싶은 그런 말들도 나와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발견했던 게 햇빛 행복이란 말이랑 네. 달빛 행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신 작가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 단어도 만들고 문장 배열도 제가 다르게 만드는데 햇볕 행복, 달빛 행복 제가 그것 만든 겁니다. 뭐냐면 햇빛 행복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볕은 스스로 발광하죠. 예. 예, 그 발광하는 그 자체의 행복이 햇빛 행복이고, 그 다음에 햇볕을 받아서 반사된 빛으로 빛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도 똑같은 의미에서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달빛 행복은 뭐냐면 조건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해서 행복하고, 웃음을 남이 주어서 행복하고,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남한테 칭찬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달빛 행복입니다. 근데 햇빛 행복은 다릅니다. 햇빛 행복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 내 몸 안에 끓고 있는 그 생명 현상이나 나한테 있는 신기루 같은 현상들을 모두 다 내 안에서 내부 창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서 행복하고, 햇볕을 만나서 행복하고, 바람 지나가는 걸 보면서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는 걸로 행복한 것이 햇빛 행복입니다. 예. 말하자면 자족하는 삶. 그렇죠. 자족과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저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저는 사람이 모자란 걸 그대로 사랑하는 거. 내가 완성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없는 것을 따라가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부분들은 좀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나 자신이 행복 발전소, 긍정의 발전소, 웃음의 발전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자, 이 책을 보고서 또 예. 느끼는 부분들을 보면 예. 분명히 이게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단어와 문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서적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뭐 쉽게 나오는 철학서적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그런 재미를 느끼게 만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 작가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겠죠?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떠드는 자음과 모음으로 깡패는 욕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죠. 예. 시인은 시를 만듭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작은 듯 큰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장의 구성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자신의 마음 내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글입니다. 그럼 그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시가 되죠. 그렇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을 만들겠죠. 예. 마치 이슬을 먹었을 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아, 이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 공부 여행. 예. 이게 연재했던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재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밴드에다가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씩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렸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거고 53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에 하나씩 3년 반을 연재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책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목이 그대로 마음 그대로 마음 공부 여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 공부 여행. 이게 공부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라는 우리나라에서의 느낌은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그러면 학생들이 책 갖다 놓고서 열심히 서서 베끼면서 그렇죠.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외워서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마음 교육도 아니고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는 나 스스로 하는 거고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르치느냐? 스승이 제자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 지금 나와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아닙니다. 나 스스로 깨우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서로 마음의 교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스스로의 깨우침이 들어가야지 공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신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고 그 메시지는 확실히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로서의 그런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핵심을 준 게 뭐냐면 사유와 성찰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각성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다른 점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많은 우리 교육에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념 때문에 전쟁이 생겨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대하고의 마찰이 생기죠. 언쟁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틀리는 게 많을수록 불행한 게 아니라 틀리는 게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세계를 깨우치는 거죠.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더 넓은 세상 만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틀리는 것을 깨우친 순간 나는 더 큰 세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예. 앞으로 저 고집 부리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념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신념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념을 주장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죠. 신념은 갖되 주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있을 것이니까 예. 그건 그 나름대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 나의 것은 나의 것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내 거를 세상에 펼치는 것까지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적이 나오죠. 그렇군요.